네,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린의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 강의는 제가 로엠비랑 맨 처음 기획했던 강의의 약간 변형된 버전인데, 일단 제 경력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는 2001년도에 이제 로펌에서 기업법무 쪽 변호사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고, 되게 빨리 2004년부터 사실은 사내 변호사 생활을 한 14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력의 3분의 2 정도는 이제 사내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코, G캐피탈 코리아, 아센다스 자산운용, OCI, 그다음에 휴맥스, 그러니까 국내, 해외, 제조, 금융 쪽을 사실은 사내 변호사 생활을 다 해봐서 변호사 경력으로는 안 좋지만 다양한 조직에서 사내 변호사들이 어떤 고충을 겪는지, 또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사내 변호사들이 어떤 걸 좀 알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누구보다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004년도에 그 사내 변호사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사내 변호사 역사가 되게 짧을 때예요. 제가 이제 연수원 30기인데 사법시험 40회. 근데 이제 제 두 개 윗기수, 그러니까 연수원 28기 때부터 삼성그룹에서 그러니까 공채로 신입 변호사를 뽑기 시작을 했어요. 사내 변호사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내 변호사 역사의 시작은 저는 그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소위 말하는 이제 전관 출신 변호사님들, 법원이나 주로 검찰이었죠. 검찰분들이 사내 변호사로 굉장히 적응을 잘하십니다. 조직 생활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로 이제 뚝 들어가시는 그런 사내 변호사님들은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내 변호사는 저는 28기 때가 거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30기니까 사실은 되게 앞쪽에 약간 선구자 그룹에 속하다 보니 사실 저는 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뭐 사내 변호사를 하면 뭐가 힘들고 내가 뭐를 좀 잘 이해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는 정말 맨땅에 헤딩을 했거든요. 맨땅에 헤딩을 10몇 년을 하면서 사실 이제 한사회 활동도 하고 IHCF 뭐 모임에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사내 변호사 후배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내 변호사 했을 때는 저희 연수원 동기 중에 저희 반 모임 지금도 하는데 저 혼자 사내 변호사였었어요. 저 혼자. 근데 지금 사실 안 그렇잖아요. 지금 사내 변호사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이제 제 역할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저도 사실 이해를 못 하고 사내 변호사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10몇 년을 사실은 저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격상 조금 사내 변호사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이제 꾸역꾸역 맞춰가면서 사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점점 많은 이제 후배 변호사들이 생기고, 제가 그들을 접할 기회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한 한사회라든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근데 역시 비슷한 고충을 겪는 거를 보면서 아니 뭔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나야 뭐 어차피 워낙 앞선 세대니까 어쩔 수 없이 맨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지금은 나름 선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달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보통 뭐 그나마 있는 게 뭐 그 변협에서 하는 멘토링 뭐 그런 거 한 번씩 모집한다고 올 때 있잖아요. 뭐 그 정도.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사실 개개의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 뭐 한 사회에서 사실 특별히 뭐 멘토링을 위한 모임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모임이나 했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다 보니까 뭐 얘기 좀 하는 이 정도.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동문들 이제 중에서 법조인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널리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로엠비랑 기획을 해서 했던 거고요. 맨 처음에 그 강의를 했을 때는 정말 폭넓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니어 변호사부터 이제 법무 임원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이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내용은 이분들은 좋아하고 해서 이제 주니어 변호사님들을 위한 내용으로 조금 추려가지고 다시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도 강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해가 잘 되시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주니어 사내 변호사님들 또는 사내 변호사를 희망하는 로스쿨생들, 아니면 요새는 로펌에서 사내 변호사로 이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로펌에서 기업 법무를 배우는 데는 대규모 좀 대형 로펌들에서만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지, 중형 이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저는 송무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변호사로 한 2년 업무를 했어요. 2년 업무를 했지만 사내 변호사, 기업 자문 업무를 배우신 적은 없는 거예요. 맨날 이제 그 소송 서면 쓰고 그다음 변론 출석하고 그런 것만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문에 관한 기초 실무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내 변호사는 여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무 자체의 스트레스보다는 사람 관계 내지는 조직에 대한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내 역할을 이해하고 좀 잘 적응할지, 그리고 이제 또 사내 변호사 후배님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은 고민들이 내 커리어 개발은 어떻게, 내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그거에 대한 좀 팁을 전달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리서치, 그 다음에 법문서 작성하는 거. 법문서 작성은 저희 보통 이제 기업자문 변호사가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의견서, 그 다음에 계약서 검토 정도를 하죠. 근데 이제 사내에 있는 변호사는 제일 많이 하는 거 계약서 작성, 두 번째 하는 거 의견서, 두 번째가 보고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견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서들 작성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있는 조직에 대해서 기업 조직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이걸 좀 잘 이해해서 적응해 보자는 시간,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내 변호사가 로펌 변호사, 일반 송무 변호사, 로펌의 기업 자문 변호사가 하지 않는 사내 변호사만의 독특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말한 커리어 관리, 그리고 사실 맨 마지막 시간은 이제 Q&A로 많이 좀 남겨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부분은 이제 좀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이트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주로 다루는 법 영역이 나오는데, 사실 이 표만 보더라도 사내 변호사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럴리스트로서의 특징이 나옵니다. 보는 법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가 어느 산업군에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보는 법령들이 조금 이제 그룹핑이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법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사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다 봤던 법들이에요. 제가 이제 보고 뭐 내부에서 검토 의견 드리고 했던 법들이거든요.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거, 상법, 특히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자본시장법, 그 다음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의 공시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가 좀 크다, 특히 뭐 그러면 사실은 공정거래 관련된 법령들이 제일 중요한 법령으로 오게 되죠.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로펌에서 공정거래 팀 출신의 변호사들을 많이 채용을 하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기타 다른 또 소비자 관련된 법령들,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인사노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인사노무 관련돼서는 회사에서 노무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리고 노무사님들이 되게 가격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노무법인이 고용돼 있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그 인사노무 자문을 사내 변호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내 변호사는 사실 좀 약간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진짜 무슨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좀 큰 사고를 치셔가지고 이 사람을 좀 잘라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인원을 상당수 감축을 해야 돼서 이런 구조조정의 절차라든가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뭐 파견법, 기간제법,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사실 이쪽도 또 법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죠.